윤서아는 국제구호단체 새로운 희망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전 세계 재난지역에 구호 물품을 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세운 이 단체를 물려받아 10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그녀는 유명 건축 설계사인 류이안과 약혼했다. 이안은 고아원 출신으로 스스로 성공한 자수성 가형 인물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아야, 정말 축하해. 이안 씨 너무 좋은 분이야. 단체 직원들이 약혼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안은 단체에 자주 방문하며 자원봉사도 했고 직원들과도 친근하게 지냈다. 고마워요. 저도 정말 행운이에요. 서아는 행복했다. 이안과 함께라면 단체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아의 고모부이자 전직 강력계 형사인 강태수는 처음부터 이안을 마뜩잖게 봤다. 서아야,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 주말 가족 모임에서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모부, 또 시작이세요? 이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겉으로는 그래 보여. 근데 난 30년 동안 형사 생활하면서 배웠어.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고모부는 직업병이세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시잖아요. 서아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저녁 이안이 서아의 집을 방문했다. 서아가 키우는 벨기에 세퍼드 섀도우가 현관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으르르. 컹컹. 섀도우는 전직 수색견으로 산악 조난자 구조 활동을 했던 영리한 개였다. 은퇴 후 서아가 입양해 3년째 함께 살고 있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친근했지만 유독 이안에게만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섀도우야, 안 돼. 조용히 해. 서아가 제지했지만 섀도우는 계속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안을 노려봤다. 걔가 좀 예민한가 봐요. 제 옷에 다른 동물 냄새가 난다. 이안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서아는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섀도우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네. 평소엔 이렇지 않은데.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며칠 후 태수는 혼자 이안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명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여러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사람, 5년 전 이전 기록이 거의 없어. 태수는 오래된 사건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류이안. 이름이 묘하게 비슷한데? 3년 전 서아가 담당했던 구호기금 횡령 사건의 핵심 용의자 중 한 명이 유이환이었다. 이름의 발음이 비슷했다. 당시 유이환은 단체 내부자와 결탁해 수십억 원의 기금을 빼돌렸지만 사건이 터지기 직전 해외로 도주해 수배 중이었다. 설마 이게 우연일까? 태수는 더 깊이 조사했다. 유이환은 사건 직후 완전히 사라졌고 유이환은 정확히 그 시점부터 한국에서 활동 기록이 나타났다. 신분 세탁일 가능성이 높아. 태수는 옛 동료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김 형사, 부탁 하나만 할게. 이 두 사람 사진 비교 좀 해줘.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태수야, 이거 거의 확실히 같은 사람이야. 성형한 흔적이 보이는데 귀 모양이랑 눈썹 각도가 일치해. 태수는 즉시 서아에게 연락했다. 서아야, 이안 씨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뭘 알고 있어? 특히 5년 전에 뭘 했는지. 고모부, 정말 그만하세요. 이안 오빠는 해외 프로젝트 하고 있었대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중국이랑 동남아 쪽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캐묻으세요? 서아야, 내가 조사한 결과 이안이. 고모부, 이제 정말 지겨워요. 제 약혼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서아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서아는 문득 궁금해졌다. 고모부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녀는 이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오빠, 5년 전 정확히 어디서 일하셨어요? 이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냥 우리 결혼하는데 서로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고모부가 뭐라고 했어? 이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서아는 불안감을 느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미안해, 서아야.
이한이 갑자기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요즘 프로젝트 스트레스가 심해서 예민했나 봐. 중국 상하이에서 대형 빌딩 설계 일을 했어. 관련 자료 있으면 보여줄게. 하지만 서한은 그 순간에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한편 태수는 옛 동료들을 통해 유이완의 상세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유이완이 수배되기 직전 서하 부모님 교통사고 현장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10년 전 서하의 부모님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태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었다. 이한이, 아니 유이완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태수는 더욱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하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이너스.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 서하는 단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기밀 유출 사건으로 꼴머리를 앓고 있었다. 서하 매니저님, 또 회계장부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보안 담당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보안 시스템을 다 강화했는데 내부자 소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하는 스트레스로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최근 들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중요한 일들을 자꾸 잊어버렸다. 서하야, 많이 힘들어 보여. 이한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응,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거 마셔. 해외 출장 갔다가 사온 건데 피로 회복에 정말 좋대. 이한이 고급스러운 포장의 영양 드링크를 건넸다. 고마워, 오빠. 서하는 매일 아침 이한이 건네는 드링크를 마셨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서하 매니저님, 어제 긴급회의에서 결정하신 예산 배정 건 기억하세요? 어제 회의? 우리 회의했었나? 네, 3시간 동안 했는데요. 아프리카 지부 예산 관련해서. 서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회의록을 보니 분명 자신이 참석했고 결정도 내렸지만 그 시간의 기억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상하다. 내가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고 임원진과 나눈 대화 내용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봐. 서하는 점점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됐다. 이하는 그런 서하를 더욱 적극적으로 위로했다. 서하야, 너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결혼 전에 좀 쉬는 게 어때? 하지만 일이 산더미인데. 그래서 더 위험해. 이러다 큰 실수할 수도 있어. 이한의 말에는 묘한 암시가 담겨 있었지만 서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편 태수는 이한의 행적을 더 깊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이한이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서하 부모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정보원의 말에 태수는 소름이 돋았다. 왜 10년 전 사고를 조사해? 그것도 결혼 직전에? 태수는 서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다시 살펴봤다. 그들은 생전에 국제 구호 물품 추적 및 보안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구호 물품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는 혁신적 기술이었다. 이 특허권, 지금 시점에서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어. 서하가 부모님의 유일한 상속자였기 때문에 특허권도 그녀에게 있었다. 하지만 서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한이 노리는 게 이거구나. 태수는 즉시 서하에게 경고하려 했다. 서하야, 절대 이한이 주는 음료수 마시지 마. 고모부, 또 그 얘기예요? 이제 정말 지겹네요. 서하야, 네가 최근 기억을 잃는 이유가 그 드링크 때문일 수 있어. 뭐라고요? 이한 오빠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서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한은, 고모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제 약혼자를 의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범죄자 취급까지 하시네요. 서하는 분노하며 전화를 끊었다. 고모부의 집착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이한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서하야, 우리 결혼 전에 둘이서만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외딴 섬에 별장을 갖고 있어. 거기서 며칠 조용히 쉬면서 결혼 준비도 마무리하고. 외딴 섬이요? 응,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바다가 보이고 조용해서 완벽한 휴식처야. 서하는 망설였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통신은 되나요?
아, 그게 좀 외진 곳이라 통신이 약해.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겠어? 완전히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서아의 직감이 견고했지만 이안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의심이 사라졌다. 좋아, 가자. 출발 전날 밤, 태수가 서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고모부, 왜 이러세요? 이안과 단둘이 외딴 섬에 가면 안 돼. 태수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류이안과 유이환의 비교 사진, 과거 범죄 기록, 그리고 서아 부모님 특허권 관련 자료가 들어 있었다. 이걸 봐. 이안은 유이환이야. 3년 전 기금 횡령범이고 내 부모님 특허권을 노리고 있어. 서아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사진 비교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확실히 같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건 우연일 수도. 서아야, 형사로 30년 일한 내 직감을 믿어. 넌 지금 위험해. 고모부.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여행 약속을 했고 무엇보다 이안을 의심하는 것이 미안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서아야. 괜찮아요. 섀도우도 데리고 갈 거고요. 서아는 섀도우를 데리고 섬으로 출발했다. 태수는 불안한 마음에 서아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마이너스. 외딴 섬의 별장은 정말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도착하자마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통신이 정말 안 되네요. 서아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말했잖아. 여기는 외진 곳이라고. 그게 이 섬의 매력이야. 이안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서아는 불안했다. 섀도우도 계속 안절부절 못하며 별장 주변을 맴돌았다. 섀도우야, 왜 그래? 섀도우는 평소와 달리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했다. 첫날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해변을 산책하고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서아는 이안의 시선이 자꾸 자신을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둘째 날 저녁, 이안이 서류를 꺼냈다. 서아야, 이거 좀 서명해 줄래? 뭔데요? 단체 이사장직 인수인계서야. 우리 결혼하면 내가 단체 운영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잖아. 서아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인수인계가 아니었다. 단체의 모든 운영권과 자산, 그리고 부모님의 특허권까지 이안에게 완전히 넘기는 내용이었다. 오빠, 이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왜? 우리 결혼하는 사이잖아. 믿음의 표시야. 하지만 이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넘기는 거잖아요. 이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아야, 그냥 서명해.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이라면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서명하라고. 이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서아는 뒤로 물러섰다. 오빠, 뭐가 문제예요? 왜 이러세요? 문제는 네가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거지. 이안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내 부모님이 남긴 특허권, 그거 알아? 지금 시점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어. 뭐라고요? 구호 물품 보안 시스템. 그거 이용하면 물품 빼돌리는 걸 완벽하게 숨길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원하는지 알아? 서아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오빠가 그런 목적으로 저한테. 오빠, 난 류이안도 아니야. 유이환이지. 3년 전 네가 조사하던 그 사람. 서아는 고모부가 보여준 자료들이 떠올랐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내 부모님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어. 뭐라고? 나도 직접 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분들이 특허를 공개하려던 걸 막으려던 사람들이 있었지. 난 그냥 그 정보를 이용했을 뿐이고. 서아는 분노와 공포에 떨렸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안이 문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 여긴 섬이야. 도망칠 곳 없어. 그때 섀도우가 나타났다. 섀도우는 처음부터 이안의 본성을 알아봤던 것이다. 으르르. 섀도우가 이안과 서아 사이에 섰다. 평소 온순하던 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개가. 이안이 섀도우를 향해 다가갔다. 섀도우는 이안을 향해 위협적으로 짖으며 서아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다. 섀도우, 조심해.
서아는 그 틈을 타서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섀도우도 곧 뒤따라 나왔다. 잡아! 이안이 뒤쫓아왔다. 서아와 섀도우는 숲속으로 도망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섀도우, 이쪽으로! 수색견 출신인 섀도우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았다. 서아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이안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아야, 소용없어. 이 섬에서 못 나가. 서아는 바위 틈에 숨어 숨을 죽였다. 섀도우가 조용히 경계를 서고 있었다. 형사의 직감과 추적자의 그림자. 섀도우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다. 이안이 휘두른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베인 흔적이었다. 하지만 섀도우는 끝까지 서아를 지켰고 그 덕분에 서아는 가까스로 별장을 빠져나와 해안가에 숨을 수 있었다. 새벽녘 태수가 해경과 함께 도착했을 때 서아는 섀도우를 껴안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아야. 태수는 서아를 급히 구조선으로 옮기며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살아있었다. 섀도우 역시 출혈이 심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태수는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잘했다, 녀석. 네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없었어. 병원 응급실에서 서아는 혈액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아의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 약물은 단기 기억 상실과 판단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의사는 지속적으로 소량씩 투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 드링크. 서아는 침대에 누운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안 오빠가 준 영양 드링크요. 그걸 마실 때마다 머리가 멍했어요. 중요한 회의 내용도 자꾸 잊어버렸고요.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새끼가 계획적으로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든 거야. 너를 통제하기 위해서. 태수는 즉시 경찰청 구면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비록 은퇴했지만 그의 인맥은 여전히 강력계 곳곳에 남아 있었다. 태수는 이안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이안이 노렸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서아야, 너희 부모님이 남기신 특허권이 뭔지 정확히 아니? 태수가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구호 물품 관련 기술이라고만 들었어요. 태수는 노트북 화면을 서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국제구호물품 보안 추적 시스템이라는 특허 문서가 떠 있었다. 이게 바로 내 부모님이 개발하신 기술이야. 이 시스템은 구호물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중간에 횡령되거나 빼돌려지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이지. 그럼 이안 오빠는 왜 이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가 추적한 결과 이안은 국제무기 암거래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구호물품으로 위장해서 무기를 밀반입하려면 이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내 신분이 필요했던 거야. 단체 이사장 자격과 특허권 소유자 자격을 모두 손에 넣으면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했다. 태수는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이안의 동선을 추적했다. 섬에서 탈출한 이안은 도시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국경지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태수는 과거 함께 일했던 국제범죄수사팀의 박 형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48시간 내로 국경을 넘으려 할 겁니다. 태수가 보고했다. 알겠네. 모든 출입국 지점에 경보를 내렸어. 그런데 태수, 이 친구 보통 사기꾼이 아니야. 배후에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더 빨리 잡아야 합니다. 서아가 위험해요. 태수의 예상대로 이안은 마지막 수를 두려했다. 이안은 서아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아냈고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서아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병실 주변에 경비를 배치해 두었다. 어느 깊은 밤 간호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아의 병실로 접근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에서 태수가 그를 가로막았다. 류이안, 아니, 진짜 이름이 뭐지? 태수가 냉정하게 물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간호사 가운을 벗어던지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이미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나 그를 포위했다. 게임 끝이야. 태수가 말했다. 넌 끝까지 서아를 이용하려 했지만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바로 진짜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직감과 집념이야. 이안은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배후 조직원들도 하나둘 검거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의의 복원과 새로운 희망. 이안의 체포 이후 검찰 조사에서 그의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 이안의 본명은 리웨이청으로 국제범죄 조직의 하부 조직원이었다. 그는 10년 전 실제 류이안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뒤 그 사람을 살해하고 완벽하게 신분을 위장해왔다.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서아의 부모가 남긴 보안 시스템 특허를 장악하는 것이었고 서아에게 접근한 것도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피고인 리웨이청은 신분 도용, 살인, 사기, 약물 투여, 구호기금 횡령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아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은 너무도 낯설었다. 최종 선고에서 리웨이청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의 공범들 역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서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홀가분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한 섀도우는 서아의 곁으로 돌아왔다. 수의사는 섀도우의 회복력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생존 의지가 남다른 것 같아요. 아마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겠죠. 서아는 섀도우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 섀도우.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끝이었을 거야. 섀도우는 꼬리를 흔들며 서아의 얼굴을 핥았다.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새로운 희망단체는 대대적인 내부 개편을 단행했다. 서아는 정식으로 이사장직을 승계했고 이안이 심어놓았던 내부 협력자들을 모두 색출해냈다.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재정비하고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아는 부모님이 남긴 보안 추적 시스템 특허권을 단체에 기부했다. 이 기술은 원래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거예요. 이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후 구호 물품의 전달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국제 구호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새로운 희망은 명실상부한 모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태수는 여전히 서아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조언자로 남았다. 가끔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서아에게 조직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고모부, 정말 감사해요. 고모부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아니야. 태수가 서아의 말을 끊었다. 네가 이겨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고. 그리고 진짜 영웅은 따로 있지. 태수가 섀도우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섀도우는 서아의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단체 직원들은 섀도우를 명예경비견이라 부르며 귀여워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단체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섀도우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서아는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있잖아, 섀도우. 나는 이안 오빠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그 사람이 한 말들을 믿었지. 하지만 진짜 믿어야 할 건 따로 있었어. 말이 아니라 행동,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 그리고 너처럼 순수한 본능이었어.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아빠,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왜 이 기술을 개발하셨는지, 왜 이 단체를 만드셨는지. 진짜 희망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진실하고 투명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날 밤 서아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구호 시스템을 바로잡는 국제 캠페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직접 경험했고 그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이제는 더 현명하고 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섀도우는 서아의 발치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 옆에서 서아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사무실 밖 복도에는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돌았고 CCTV는 빈틈없이 모든 구역을 감시했다. 더 이상 누구도 쉽게 이 단체를 농락할 수 없었다. 서아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름은 이제 진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탐욕과 거짓으로 더럽혀졌던 단체가 진실과 투명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마리 개의 순수한 직감과 한 노형사의 집념과 그리고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의지가 있었다. 서한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새로운 희망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